이렇게 뚱뚱하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지. 결혼 2년 차, 저는 시댁 마당에서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뚱뚱한 게 내가 그 꼴이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야. 시어머니가 뿌린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80kg. 그게 제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게 된 숫자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25kg을 뺐습니다. 하지만 55kg이 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그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다는 걸 날씬해져도 끝이었습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입었던 드레스는 사이즈 44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 허리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관리 잘하네. 그 말에 주변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응, 며느리 데리고 왔어.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낫더라. 키도 크고 날씬하고. 요즘 애들은 다 뚱뚱한데 우리 며느리는 관리를 하고 있어. 통화를 끊으시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몸무게 얼마야? 55kg이요. 딱 좋네. 그 정도면 애 낳아도 60 안 넘게 관리할 수 있겠다. 여자가 말이야 몸 관리 못하면 남자가 밖으로 돌아. 그거 명심해.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답은 밝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 관리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안에서 통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본 줄도 몰랐는데 합격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봐라. 결혼하고도 살 안 쪘지? 운동 꾸준히 하냐? 밥은 적당히 먹고 있고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절제하며 사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그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치킨을 시켜 먹으려다가 남편이 제 배를 슥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 안 하지? 어제 했는데. 그래도 치킨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엄마가 내 몸매 관리 잘한다고 자랑하시던데 그거 유지해야지. 저는 그날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치킨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물만 마셨습니다.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55kg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댁에서의 제 입지는 단단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 살찌는데 얘는 관리를 해. 그 말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지키기 위해 밤 9시 이후엔 물도 안 마셨고 일주일에 5번씩 헬스장에 갔으면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시댁이 만족할 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은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거야. 근데 말이야, 임신했다고 막 먹으면 안 돼. 요즘은 임신해도 10kg만 찌는 게 정상이야. 너도 그 정도만 쪄.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한 몸도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8주 차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저는 그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복도 끝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기는 못 살렸어요. 의사가 산모 건강부터 챙기래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누구 편인지 알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못 지킨 게 내 탓은 아니겠지. 근데 말이야, 몸 관리를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 너무 무리하게 운동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을 빼라고 한 사람도 관리하라고 한 사람도 시댁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 저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호르몬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은 체중 증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살이 찌면 안 되는데. 시댁이 뭐라고 할 텐데. 그 불안은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 됐습니다. 겨우 5kg이었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족 모임 날 시어머니는 제 옆구리를 슬쩍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살 좀 쪘네. 약 먹어서 그래요. 약 탓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관리는 해야지. 남편 생각도 해야 하고. 저는 그날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무게는 68kg이 됐습니다. 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시댁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음식으로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밤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아무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서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살이 찌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게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너 요즘 살 엄청 쪘구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약 먹는다고 해도 그렇지 관리를 해야지. 여자가 몸 놓으면 끝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55kg일 때만 며느리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났을 때 몸무게는 75kg이 됐습니다. 저는 체중계 숫자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20kg이 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고 배가 나왔으며 팔뚝이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몸으로 시댁에 어떻게 가야 하나.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옷을 꺼내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살 많이 쪘네. 거실로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밥을 조금만 퍼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어차피 이미 찐 거 실컷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좀 통통해지니까 복스러워 보이긴 하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비웃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너 보고 뭐라 하던데.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약 먹으면 살이 쪄. 약 핑계만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 예전에 너 처음 봤을 때 그 모습 기억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운동이나 해.
8개월이 지났을 때 몸무게는 80kg이 됐습니다. 25kg. 결혼 전 제 몸무게의 거의 1.5배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내 아내 얘.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너무 심해. 약 먹어서 살찐 거라고 말했잖아.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약을 먹어도 관리를 하면 되잖아. 나도 솔직히 내가 예전보다는 좀.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뭔지. 보기 안 좋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헬스장 등록해. 내가 돈 낼게.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면 벌써 했겠지. 아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여자가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하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80kg의 제가 이 집안에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80kg의 제 몸을 봤습니다. 얼굴은 둥그러졌고 배가 나왔으며 팔뚝이 흔들렸고 허벅지가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일인가요? 아이를 잃고 약을 먹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몸무게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다시 살을 빼야겠다고.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아니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날씬해져야 한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헬스장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운동 다시 시작할게. 남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족할 며느리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첫날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55kg이요. 트레이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80이시면 25kg를 빼신다는 거예요? 그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빨리 빼야 해요. 3개월 안에. 그건 불가능해요. 몸이 망가져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었고 운동은 하루 3시간씩 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몸무게는 76kg이 됐습니다. 4kg을 뺐습니다. 시댁 모임 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멀었네. 더 빼야지. 저는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5kg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그때는 다시 며느리로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55라는 숫자. 그 숫자가 제 존재의 전부라고 믿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날씬했을 때만 사람이었던 이 집안에서 저는 다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80kg의 몸으로 25kg을 빼야 한다는 절망감을 안고 저는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으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살찐 몸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헬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때 흔들리는 제 몸을 힐끔거리며 보는 사람들, 그 모든 게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시댁이었습니다. 매주 있는 가족 모임은 제게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제 몸을 훑어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뺐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2kg요. 2kg? 그게 다야? 일주일 내내 운동했으면서.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운동만 해서는 안 돼. 먹는 것도 조절해야지.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것밖에 안 빠져? 식탁에 앉으면 더 지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밥을 먹는데 저만 샐러드만 먹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칼로리 높으니까 먹지 마. 그러면서 남편 앞에는 똑같은 반찬을 수북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었다가는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늘 똑같은 농담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살 빼려면 밥을 굶어야 돼. 옛날 우리 때는 여자들이 다 그랬어.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게 간헐적 단식을 권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그러면 금방 빠져. 남편은 그런 자리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보다 더 나쁜 걸 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먹는 걸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내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 지금 너무 살쪘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걱정? 그게 걱정처럼 들려? 그럼 뭐야? 너 지금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피해의식.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80kg이 된 순간부터 이 집안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몸무게는 72kg이 됐습니다. 8kg을 뺐습니다. 거울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 살이 빠졌고 턱선이 조금 살아났으며 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55kg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멀었네.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빼야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얼굴은 좀 빠진 것 같은데 몸은 아직이야. 특히 팔뚝이랑 허벅지.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팔뚝과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운동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말렸습니다. 부분 운동만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지적한 그 부위들만 보였으니까요. 3개월째 몸무게는 68kg이 됐습니다. 12kg을 뺐습니다. 결혼 전 몸무게까지는 아직 13kg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조금씩 맞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의 제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댁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12kg이나 뺐는데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예전만 못하네. 더 빼야 돼.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부족하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조금이라도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 한 끼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제는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뜨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고비야. 지금 방심하면 다시 찌는 거야. 조심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참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르나요?
당신은 왜 나를 응원하는 대신 시어머니 편만 드나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음식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일 체중이 늘 텐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저는 라면을 도로 놓았습니다. 대신 물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물을 마시며 눈물이 났습니다. 라면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제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4개월째 몸무게는 65kg이 됐습니다. 15kg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빠졌다. 대단하다. 어떻게 뺐어? 하지만 그 말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늘 이런 말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예전엔 진짜 뚱뚱했는데 살쪘을 때는 진짜 보기 안 좋았어.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지네. 근데 아직 10kg는 더 빼야 돼. 그래야 예전 모습 나와. 예전 모습. 55kg의 그 모습. 시댁이 인정했던 유일한 제 모습. 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다가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트레이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한 끼만 먹으면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 빨리 빼야 해요. 왜요?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건강하게 천천히 빼야죠. 천천히 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빼야 해요. 트레이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요요 와요. 그리고 건강도 망가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만족할 때까지 55kg이 될 때까지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개월째 몸무게는 62kg이 됐습니다. 18kg을 뺐습니다. 이제 7kg만 더 빼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 살이 쏙 빠지고 턱선이 살아났으며 배가 들어가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전 딴 사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뺐어?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7kg 남았네. 그거 빼야 진짜 예뻐져. 칭찬은 없었습니다.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부족하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솔직히 예전만큼은 아니야. 좀 더 빼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8kg을 뺐는데도 예전만큼이 아니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예전이 언제인데? 결혼 전이지. 그때 내가 제일 예뻤어.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은 늘 부족하다고 말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건 날씬한 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kg의 제 몸을 봤습니다. 5개월 동안 18kg을 뺐습니다.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견뎠습니다. 하루 한 끼 3시간 운동, 끊임없는 자기 검열. 그 모든 걸 견뎠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자 빠져나간 그 존중은 살이 빠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제 몸무게가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저를 몸무게로만 평가하는 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62kg이 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침대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고 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약속 괜찮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카톡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 휴대폰을 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80kg이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살이 너무 쪄서. 당신은 날씬해서 좋아. 오늘도 예쁘다. 남편이 저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위로 올라가며 대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만나는 거 들켰으면 어떡해? 들키면 어때? 내 잘못이 아니잖아. 집사람이 저렇게 살을 찌우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지. 그래도 걱정 마. 내가 며느리한테 살 빼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얘가 다시 예뻐지면 내가 돌아올 거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보고 살을 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근데 엄마 수진이 진짜 좋아. 날씬하고 예쁘고. 집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돼. 그럼 이혼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일단 며느리 살 빼게 해.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욕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안에서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다이어트를 강요했던 이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던 이유. 시댁 식구들이 제 몸무게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 그들은 저를 고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겁니다. 남편의 바람을 정당화하려던 겁니다. 며느리가 살을 쪄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를 만들려던 겁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별일 없다는 듯 옷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구나. 제가 5개월 동안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다음 날 저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름, 직장, 그리고 다니는 헬스장.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 헬스장을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헬스장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로 저녁 7시에 온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고 있는 여자. 날씬한 몸매, 긴 머리, 운동복도 예쁘게 입은 여자. 제가 80kg이었을 때의 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 옆 러닝머신에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이 여자를 만나면서 저에게 살을 빼라고 했구나.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만 탓했구나.
30분을 뛰고 나서 저는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 여자도 따라왔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살 빼려고요.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원래 몇이셨어요? 80이요. 지금은 60이고요.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18kg나 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하고 굶었어요. 그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 빠지는군요. 저는 원래 날씬한 편이라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걸. 저는 물을 마시고 다시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 여자도 다시 러닝머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남편은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오빠. 나 지금 운동 중이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러닝머신 속도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집사람은 오늘 친구 만난대. 우리 저녁 먹자. 저는 그날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바람 피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습니다. 탈의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62kg의 제 몸. 5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만든 이 몸. 하지만 이 몸으로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원한 건 날씬한 아내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본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날씬한 며느리도 결국 버릴 수 있는지, 제가 55kg이 되어도 이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7kg. 이제 7kg만 더 빼면 됐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아니고 이틀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몸무게는 58kg이 됐습니다. 결혼 전 55kg까지 이제 3k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갸름해졌고 팔다리는 가늘어졌으며 배는 쏙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전 딴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22kg을 뺐지만 제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시댁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으며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서 조건부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그 여자를 계속 봤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부럽다. 저는 원래 날씬해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언니는 정말 노력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목표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 여자는 러닝머신을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일상, 자기 직장, 자기가 만나는 남자 이야기까지.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했대요.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사람이 살이 너무 쪄서 매력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래요. 저는 러닝머신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 말 믿어요? 네.
뭐가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집사람 탓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죠. 그 남자 집사람이 살이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사람 집사람은 80kg까지 쪘대요. 그런 사람이 살을 빼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80kg요? 그 정도면 빼려고 노력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요. 언니는 달라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집사람은 노력도 안 한대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러닝머신을 켰습니다.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자기가 비웃는 그 80kg까지 찐 집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가 지금 옆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 했어? 회사 일하고 왔지. 저녁은? 회사 동료들이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그 여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있는 동안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제가 55kg이 되어도 50kg이 되어도 이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울 거라는 확신. 왜냐하면 문제는 제 몸무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댁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58kg의 몸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빠졌네. 이제 좀 봐줄 만하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합격 판정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 가져도 되겠다. 저는 포크를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네? 애 말이야. 이제 몸 만들어졌으니까 애 가져도 되겠다는 거야. 근데 임신해도 살찌면 안 돼.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은 제가 유산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이제 내 몸도 괜찮아졌으니까 애 생각해보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우면서 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군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못 뺐을 거야. 근데 이제 유지가 중요해. 다시 찌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찌지 않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22kg을 뺐는데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유지해라, 다시 찌지 말라는 말만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내가 살 빠져서 그런가 봐.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이제 우리도 애 생각해보자. 내 몸도 괜찮아졌고.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왜?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가방 속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3kg만 더 빼면 됩니다. 55kg이 되면 시댁에 가서 말할 겁니다. 제가 살을 뺀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 진짜 이유를 말할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몸무게는 55kg이 됐습니다. 드디어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결혼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6개월 동안 25kg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이 몸이 결국 이 집안 사람들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55kg의 제가 80kg의 제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이 만족하는 몸무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다시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날이니까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했어? 시댁 가잖아.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이 집안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55kg이 되어도 남편은 바람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다이어트는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시험이었다는 걸. 저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저를 무시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몸무게로만 평가하는지. 그리고 오늘 그 확인이 끝나는 날입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저는 55kg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완전히 달라졌네. 이제야 우리 며느리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예뻐졌네. 역시 여자는 관리를 해야 해. 시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어떻게 25kg나 뺐어? 나도 좀 알려줘. 남편은 제 옆에 서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해낸 것처럼. 식탁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애 가져도 되겠다. 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입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해? 저는 웃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80kg이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께서 제게 다이어트를 강요하셨을 때부터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다이어트 강요한 게 문제야? 난 내가 예뻐지라고 한 거야. 내 걱정해서 한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예뻐지길 바란 게 아니라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남편이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 알고 계셨죠? 6개월 전부터요. 제가 80kg이었을 때부터요.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바람을 폈다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잠깐 그건.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뭐요? 제가 살쪄서? 제 잘못이라고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랑 남편이 나눈 대화예요. 며느리가 살을 빼면 아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쓰셨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저보고만 살을 빼라고 하셨어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왜 그랬어요? 며느리가 살쪘으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저를 55kg일 때만 사람으로 대했어요. 80kg이 됐을 때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셨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관리요? 저는 유산했어요. 아이를 잃었어요. 약을 먹어야 했고요. 그래서 살이 쪘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위로 한마디 안 하시고 살 빼라는 말만 하셨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하루에 3시간씩 운동했어요. 트레이너가 말렸어요. 몸이 망가진다고. 근데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야기 다 끝났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 얼굴도 알아요. 같은 헬스장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55kg이 돼도 당신이 돌아올지, 이 집안이 저를 다시 인정할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뺐잖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세요? 문제가 제 몸무게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확인했어요. 이 집안은 날씬한 며느리도 결국 버릴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웃으신 게 오늘이에요. 제가 55kg이 됐을 때요.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이 이제야 며느리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55kg일 때만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 이상 찌면 며느리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 집안의 기준이에요. 사람을 몸무게로 평가하는 곳이에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우리는 내 건강을 걱정한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건강 걱정이요? 당신은 제가 하루 한 끼 먹고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운동 더 하라고 했어요. 그게 건강 걱정이에요? 아니면 바람 피우는 거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밀어놨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거예요. 부정행위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요? 아들이 바람 피운 게 망신 아니에요? 며느리 몸무게 가지고 괴롭힌 게 망신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25kg을 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할까? 이 사람들이 날 인정할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신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55kg도 80kg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예요. 몸무게로 평가받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시댁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25kg을 뺐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덜어낸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헬스장을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수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kg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만든 이 몸. 하지만 이제 이 몸은 시댁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이 몸을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한테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히 줬어요. 당신은 그 기회에 바람을 피웠죠.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무게가 빠진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제 인생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날씬해져도 끝이었던 그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살이 찌면 무시당하고 살이 빠져도 조건부로만 인정받는 곳. 그런 곳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저를 몇 킬로그램이든 사랑했을 겁니다. 진짜 남편은 제가 힘들 때 위로했을 겁니다. 진짜 시댁은 며느리를 몸무게로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제 존재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25kg을 뺐지만 진짜로 덜어낸 건 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시댁의 시선, 남편의 무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걸 덜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날씬해져도 끝이었던 그곳에서 저는 진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